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3학년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뭐냐? 브랜드 파워와 이익률이에요. 자, 3학년은 수송기술이니까 자동차, 비행기, 배와 관련된 기업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현대자동차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엇이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뭐 하는 기업일까? 당연히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겠지. 뭐 프리우스라든지 기타 등등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참고로 현대자동차는 약 30조 근처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400조 근처 정도 나와요. 그러면 도요타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도요타 자동차는 기업 가치가 보면은 244조 정도 된답니다. 244조라면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크지. 현대자동차보다는 대충 한 8배 정도가 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요, 이 회사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길래 그러느냐? 이 회사가 돈 버는 거는 N으로 써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든 도요타 자동차든 돈 버는 방법은 똑같아요. 차 팔아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할부로 돈을 벌거나.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죠? 자동차는 워낙에 비싸니까 그냥 큰 돈을 주고 한 번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할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 파이낸셜 서비스를 여기에서 껴가지고 얘네가 그것까지 돈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이 두 가지로 돈을 벌어요. 단지 현대자동차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것 같죠. 자,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럴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까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이때나 5년 전이나 비슷해요. 즉 이 회사는 언제나 240조 근처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잘 봐보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무엇이 다를까 봐보면은 매출이 약 300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조그마하니까 좀 큰 걸로 봐볼까요? 자, 매출이 300조 원이면 얼마나 클까?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략 100조 정도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 정도 돼서 5조 정도 남거든요. 이 회사는 매출이 300조야. 매출이 훨씬 강하겠지. 매출이 한 3배 정도 세요. 근데 매출이 300조인데 잠깐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현대자동차보다 도요타 자동차 몇 배만큼 크다? 약 8배만큼 크다 했어. 매출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왜 기업 가치는 8배 정도가 차이가 나지? 오늘의 수업 주제는 이거야. 매출이랑 기업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브랜드 파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형균의 떡볶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형균의 떡볶이는 떡볶이를 파는 회사이고요. 떡볶이를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어치를 팔고요. 영업이익 500만 원, 순이익 400만 원을 만드는 회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내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주고 살래요? 얼마? 1억? 2억? 5천만 원? 10억?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주고 사는 게 좋을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내가 이 회사를 1억을 주고 만약에 이 회사를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1억을 주고 이 회사를 산다. 회사를 사는 목적은 어쨌든 돈 벌려고 사겠지. 그러면은 1억을 주고 이 회사를 사면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돈만큼을 버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한번 봐봐요.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면은 1년으로 따지면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지. 그럼 1년이 지나면 이 돈만큼 번 거예요? 아니지. 1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매출이고요. 실제로 남긴 돈은 뭐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400만 원이란 말이야. 여기에다 12를 곱해보면 약 4,800, 5천만 원이라는 숫자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균의 떡볶이를 산다면은 1년에 약 5천만 원의 부수입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1억만큼을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면은 대략 1년만큼 더 기다려. 즉 2년만큼을 기다리면은 이 돈만큼을 본전을 뽑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해보면은 2년이 지나면 본전을 뽑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중요했던 숫자가 이 숫자가 중요했나요? 아니지. 어떤 숫자가 중요했지? 요 숫자나 요 숫자가 중요했지. 즉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얼마에 팔릴 거냐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순이익이라는데 왜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라 불렀냐면 회사는 만약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세금이라는 건데요. 세금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회사는 회사 본사로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를 비교할 때는 이걸로 비교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다음으로 비교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심화학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회사가 5천만 원을 주고 1억을 주고 사잖아요. 2년이 지나면은 이 회사를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형균의 떡볶이를 갖고 있는 나 형균은 이 회사를 팔까요? 안 팔까요? 네가 2년만 지나면 이 돈을 뽑을 수 있는데 팔 것 같아? 안 팔지. 2년 기다리면 내가 이 돈만큼 버는데 왜 팔아?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뭔가 나한테 더 매력적으로 하려면은 더 큰 돈을 줘야 되겠지. 얼마 정도 돈을 주면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니? 아마 내 생각에는 한 5억 정도 주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 5억을 준다는 건 나의 몇 년어치를 산 거지? 대략적으로 10년어치를 산 거지. 맞아요? 왜냐면 한 달에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5억. 그럼 내가 10년만큼 받을 돈은 미리 땡겨 받은 거니까 그 정도면 인정하고 팔 수 있겠지. 이때 우리가 몇 년만큼을 땡겨서 받을 수 있냐라는 이 돈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이 몇 년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PER이라는 개념을 쓴답니다. 이게 뭐냐면 Price Earning 이게 Price Per Ratio였나? 뭐였지? Price Earning Ratio 말 잘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이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서 몇 배만큼을 인정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배수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PER이 몇 배 정도 나올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PER이 대략 10배 정도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400조잖아. 1년에 대략 40조만큼 번다라는 거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를 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PER을 조금 더 높게 받아요. 미국은 대부분의 PER이 한 15배 정도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기업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1.5배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뭐 더 정확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략적으로 PER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토요타를 비교를 할 때는 매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순이익을 비교해야 되고 그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곱하기가 몇 배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현대자동차하고 토요타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토요타 자동차의 연간 보고서를 봐보자. 연간 보고서가 쭉 영어로 써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숫자들을 좀 봐볼게요. 이쪽에 보면은 토탈 컴퍼니에서 세일즈랑 오퍼레이팅 인컴.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넷 인컴. 오퍼레이팅 인컴이라 부르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영업이익을 보고 말하고요. 넷 인컴이라 부르는 거는 순이익을 보고 말하거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8%가 나와요. 현대자동차는 얼마라고? 5% 아래라고. 그 말은 매출이 3배 차이가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은 그리고 순이익은 더 큰 서로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왜 똑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얘는 영업이익이 높고 왜 얘는 영업이익이 낮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두 개의 자동차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자동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의 자동차. 이건 현대자동차고요. 이건 토요타 자동차예요. 두 개의 자동차가 성능이 똑같고요. 얘가 2천만 원이고 얘도 2천만 원이야. 현대자동차 2천만 원짜리 자동차랑 토요타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어느 자동차 사실래요? 현대? 이거는 너의 생각일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국제적으로는 토요타를 조금 더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에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2022 랭킹. 자동차의 브랜드 파워랍니다. 자동차의 브랜드 파워를 봐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토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 브랜드 파워 1위예요. 1위. 얘가 제일 유명한 자동차라고. 현대자동차는 어디 있지? 쭈루루루루루루룩 내려와서
12등이야. 우리에게는 현대자동차랑 도요타자동차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몰랐던 거, 여러분 자동차 브랜드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여기 있는 자동차 브랜드 내가 말해볼 텐데 대부분 알 것? 도요타자동차, 벤츠, 테슬라, 폭스바겐, BMW, 포르쉐, 혼다, 포드, 닛산, 볼보, 아우디, 현대, 쉐보레, 렉서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의외로 한 30개 정도를 불러도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현대자동차가 약 12등 정도 한다는 거야. 그것만 그럴까요? 기업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기업가치적인 측면에서 봐보면 도요타자동차는 2등이에요. 테슬라 바로 다음에 기업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기업가치는 15등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비슷해 보였다 말했다 이 두 개의 자동차가 자동차의 브랜드의 기업 이미지, 기업의 인식으로 따지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요.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자동차가 똑같이 1,000만 원이잖아. 두 개의 자동차 똑같이 2천만 원이잖아. 도요타를 산다고. 그러잖아.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얘랑 똑같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싸게 팔아야지. 얘가 2,000에 팔면은 얘는 1,900에 팔거나 1,800에 팔아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얘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가져가게 되겠지.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스타벅스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다른 미안해요 메가커피 두 개 커피 맛 많이 다르니? 내 입맛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차가 3배, 4배 차이 나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쩌면은 브랜드 파워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드 파워가 높으면은 기업이 더 큰 이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나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회사가요, 브랜드 파워가 꼭 있는 회사면 좋겠어요.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지 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높은 영업이익으로 돈이 남아야지 그 돈으로 새로운 R&D 투자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성과급도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더 큰 회사로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현대자동차 그래서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 이야기였는데요. 요새는 좀 바뀌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고 있냐면은 지금 자동차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뀌고 있지. 옛날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통 자동차 업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업계들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전기자동차들의 변환이 느렸어요. 어느 자동차들이? 여기 상위권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벤츠, 폭스바겐, BMW, 도요타, 포드 모두 마찬가지야. 해서 얘네들이 다들 못 나갈 동안 현대자동차가 미리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자동차 네임으로 봐보잖아요. 그럼 1등은 테슬라가 맞지만요. 현대자동차가 3등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도 알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